오늘의 핵심 이슈 10가지 하루가 바로 떠먹여 드릴게요. 지금 바로 10위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유례없는 가뭄을 겪던 강원도 강릉에 내린 비를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비가 주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고 물 부족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9위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출하겠다던 합의를 번복하자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딸 주권 정부인가라고 쓰며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휘둘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8위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규정하고 평화통일 포기 정책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얻기 위해 외교전을 펴고 있다고 13일 교토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일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정책 배경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7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혁권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제가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 기한을 넘기자 대통령은 12일자로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국회 절차를 기다리지 않은 이번 임명 제가가 향후 행정부와 국회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6위 소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13일 서울 도심에서 여러 단체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까지 SNS를 통해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와 노동 문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입니다. 여야 간 특검법 합의에 대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특검법은 교환 대상이 아니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사과하며 내란 종식과 정부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위는 여야 대표의 SNS 설전 소식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사법부 말살 시도라며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검찰 해체 주장을 북한식 발상에 비유하는 등 주말 내내 거친 공방이 오가며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3위는 충격적인 사건 소식입니다. 12일 경기 포천과 고양에서 존속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포천에서는 아들이 병든 70대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며 같은 날 고양에서도 70대 남성이 아내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두 사건 피의자 모두 범행 후 직접 신고했으며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위 소식입니다. 일본 사두광산 추도식이 한국 측 불참으로 또다시 반쪽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일본 측은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게 애도를 표했지만 이번에도 강제 동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1위입니다. 13일 인천대청도 해병부대에서 21살 병장이 총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해안수색작전 복귀 중 차량 운전석에서 이마에 총상을 입은 차에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위중한 상태였으며 오전 9시 1분경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 경위와 부대 안전 관리 절차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 중입니다.